만약에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 전체를 그냥 싹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설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그런 급진적인 청사진을 담고 있는 하나의 강연입니다. 정말 대담한 제안인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시작부터 아주 강력하죠. 지금 현 국회는 폐지해야 됩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상 우리가 오늘 탐구할 모든 내용의 출발점입니다. 기존의 틀을 완전히 부수고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그런 선언인 셈이죠. 자,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진단하는지 그 핵심부터 보고요. 이어서 그 해법으로 제시된 아주 독특한 삼원제 의회 시스템과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이 모든 개혁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국가의 비전은 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급진적 진단입니다. 모든 변화는 이게 문제다라는 인식에서 시작되잖아요. 과연 이 제안은 현재 시스템의 어떤 점이 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는지 그 날카로운 진단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의 현 시스템은 소위 정당 카르텔에 휘둘리고 오로지 세금으로만 운영되면서 결국 국가적 혼란만 낳는다고 보고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 새로 제안하는 시스템은 정당에서 완전히 독립하고 기업의 후원을 일부 받아서 안정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뭐랄까, 거의 혼돈과 질서의 대결 구도처럼 보이네요. 자, 이제 이 제안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존 국회를 그냥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허물어버리고 세 개의 완전히 다른 집, 즉 3개의 원으로 새로 짓자는 건데요. 이게 바로 이 개혁안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핵심 개념을 바로 이 삼원제 의회입니다. 하원, 중원, 상원 이 세 개의 기구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구성원도 다르고 돈 나오는 곳도 다르고 맡은 역할도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마치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른 세 팀이 모여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표를 보시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하원은 말 그대로 전문가 집단이에요. 국타 세금으로 운영되고 오직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안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법안 초안은 중원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현실 감각을 가지고 법안을 꼼꼼히 뜯어보죠. 마지막 관문은 상원인데요. 대기업 대표들이 국가적인 큰 틀에서 최종 검토를 하고 승인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곳, 1차 검토하는 곳, 최종 승인하는 곳의 역할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정말 파격적인 부분이 이 재원 조달 방식입니다. 중원과 상원은 기업 후원으로 운영되는데요. 이걸 그냥 돈을 대는 게 아니라 사회 봉사의 한 형태로 본다는 거예요.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의회 운영에 참여한다는 개념인데 굉장히 독특한 발상이죠. 자, 이렇게 세 개의 원으로 구성된 의회. 그럼 이 독특한 시스템 안에서 법안 하나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통과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아주 명확한 4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하원에서 전문가들이 지식으로 법안에 씨앗을 심습니다. 둘째, 중원에서 이 씨앗이 현실에서 잘 자랄 수 있을지 검증하고요. 셋째, 상원에서 국가 전체에 이뤄온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문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하나의 법으로 완성되는 거죠. 핵심은 법안을 만드는 사람과 검토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걱정이 들 수 있죠. 기업 대표들이 의회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 아니야? 하고요. 하지만 이 제안은 구조적으로 그럴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상원과 중원은 법안을 발의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역할은 오직 하원에서 올라온 법안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업에 유리한 법을 스스로 만들어낼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는 논리죠. 이 거대한 개혁은 의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의 얼굴인 대통령에게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새로운 시스템이 원하는 건 단순히 일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자질을 갖춘 새로운 유형의 리더입니다.
미래 대통령의 자격 요건을 보면요. 놀랍게도 정책 능력이나 정치 경력보다는 인품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대표해야 하고 또 세계의 어떤 나라의 지도자와도 편견 없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는 지도자는 정치 기술자가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존경받는 국가의 어른, 그런 모습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개혁의 조각들을 맞춰서 마지막 큰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이 제안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건 단순히 국내 정치를 바꾸는 걸 넘어서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자는 겁니다. 이 제안의 가장 큰 보부는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외국의 이론이나 시스템을 따라가는 수입국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든 이 올바른 시스템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수출국, 즉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국가가 되자는 거죠. 정말 원대한 꿈입니다. 이 문장이 이 모든 비전의 철학을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래 시대의 리더십은 총이나 칼 같은 물리적인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원칙, 더 나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의 힘으로 인류에 기여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제안이 꿈꾸는 진정한 의미의 소프트 파워인 셈입니다. 결국 이 복잡하고 대담한 정치 개혁안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열심히 쫓아가는 추격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직접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세계를 이끄는 선도자, 리더가 되자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제안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서 기업과 전문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시스템. 이게 과연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 바로 평범한 국민의 목소리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